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열리면서 세계 곳곳의 영화인들이 함께하는 축제가 있죠. 바로 전주국제영화제인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축소 진행됐던 영화제가 올해 23회부터는 정상적으로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똑같이 축제성을 회복하겠다는 건데요.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될 전주국제영화제의 더 많은 이야기,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문성경 프로그래머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화면으로는 처음으로 이렇게 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고 있는 문성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프로그래머 하니까 굉장히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소개를 하면 골프 프로냐 혹은 게임 프로그래머냐 이런 네네. 얘기를 하시는데, 영화계에서 이제 프로그래머라고 하면 보통 쉽게는 여러분들이 영화제에서 보시는 영화를 선정하는 사람이고요. 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제 영화제의 전체적인 예술적인 방향을 이제 설정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영화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영화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제 재배치하고 선정하고 그런 역할들을 이제 총칭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몇 년 만에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물론 저희가 지난 3년간 한 번도 영화제를 쉰 적은 없고요. 맞아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안을 찾아서 네. 그 상황에서 가능한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희가 이제 안전 혹은 방역이라는 기조 아래 가능한 선이라는 게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축제성을 완전히 회복해보자.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네. 좀 일상과는 다른 즐거움과 설렘을 그리고 활력을 선사해보자. 이런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느낌일 것 같기도 해요. 네, 두 가지 지점에서 좀 설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네. 이제 해외에서 많은 게스트들이, 오. 감독들이 또 오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예. 또 하나는 관객들이 그동안 이제 저희가 좌석 제한이 있었잖아요. 100%를 못 채우던 것들을 이제 최대한 저희가 이제 많은 관객들을 모실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처음 영화제를 준비하는 기분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좀 다시 재회하는 것에 묘한 또 반가움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특이한 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출품작 수나 그리고 작품들의 특징이 어떤 변화가 좀 눈에 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이야기들이 좀 담기는 겁니까? 네, 저희가 사실은 팬데믹 시작되고 나서부터 이게 영화 편수가 확 줄어들지 않을까? 네. 그리고 아무도 영화제에 못 내게 되는 상황이 오면 맞아. 어떡할까? 네. 너무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저희의 예상을 깨고 어떤 일종의 한계 같은 것들이 더 예술혼을 불태우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선에서 많은 감독님들이 작업을 하셔서 네. 저희한테 지원하시는 영화 편수는 점점 이제 많이 늘어났고, 한때 약간 그래요? 축소되긴 했지만 네.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주제적으로는 굉장한 차이점이 있었는데 네. 이전에는 사회 비판, 정치적인 이슈, 맞아. 네. 환경 문제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아무래도 집 밖에 못 나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족의 이야기, 사랑 이야기, 이런 관계의 이야기,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라든지 환경적인 이야기가 그 전에 조금 대세였다면 이제는 인간의 심리 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군요. 그렇죠. 이제 외면에서 내면으로 돌아가던 그런 추세를 이제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영화의 흐름이 우리 인간 사회의 흐름하고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을 실제로 느끼잖아요. 그런 그렇죠. 걸 보면은 굉장히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영화들의 이제 표시가 엄청 나요. 주제라던가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영화의 만듦새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게 네. 한계 속에서도 창작이라는 게 이렇게 제한을 뛰어넘는 순간 우리가 일상을 낯설게 볼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화제 하면 왜 그 개막작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잖아요. 이번에 개막작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도 같고 예.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도 같은데, 지금 이 개막작 제목은 애프터 양이라는 제목이에요. 애프터 양. 네. 네. 양은 주인공 이름인데요. 이제 기술이 이제 발전한 근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이 실제로는 사람이 아니고 주인공 캐릭터 중에 한 명이지만 안드로이드예요.
근데 이 안드로이드가 네. 한 가족을 돌보는 안드로이드인데 어느 날 갑자기 고장이 나요. 네. 그래서 그 고장이 난 안드로이드를 고치려고 알고 봤더니 얘를 중고 시장에서 산 거예요. 정품 그 판매처에서 산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 중고 시장에서 산 애를 어떻게 고쳐야 하나를 이제 정품이 아닌 다른 곳을 옮겨 다니면서 고치는 와중에 실제로 이 안드로이드가 아주 예외적으로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이 있는 기계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호.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주제고요. 네. 근데 이게 좀 영화 외부의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요즘 파친코라는 그 시리즈가 엄청 네.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윤여정 선생님이 뭐 예. 연기도 하셨고. 근데 그 작품을 만든 감독님이 만든 영화예요. 아, 그렇구나. 네, 포근하다 감독님이란 분이 네.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신데 예. 이제 이분이 시리즈를 만드신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 영화는 이제 만들었던 영화죠. 네. 그래요? 아니, 보통 이렇게 개막작 하면 굉장히 뭐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한국 사회에 뭐 경종을 울리고 약간 이런 영화들이 줄을 이뤘거든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뭔가 좀 SF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개막작하고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선정된 어, 이유가 있었을 텐데. 잘 보신 것 같아요. SF물이고 되게 이 시각적으로 새로움을 주는 영화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 주목했던 거는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건 알았지만 우리 일상에 이렇게 기술이 확 들어오는 거를 느낀 적은 또 지난 3년이 굉장히 빠른 맞아요. 시기로 바뀌었던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줌이라는 것도 우리가 쓰는 줄 어. 몰랐다가 그런 게 너무 익숙해졌고 맞아요, 이제는 이제는. 네. 네. 이제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저희가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기술이라는 게 인간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근데 영화도 사실은 기술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많은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혹은 인류에게 변하지 않는 게 뭘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고 이 애프터의 양이라는 작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과 기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기보다 실제로는 우리 삶을 채우는 것은 행복했던 순간의 기억이다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혼란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고 이 삶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되냐라고 고민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삶의 소소한 일상들, 주변에 있는 나의 친한 친구 혹은 가족 이런 관계에서 느끼는 즐거움들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조금은 이야기를 이제 우회적으로 풀고 있는 영화죠.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개막장 뭐 제가 그랬던 건 아니지만 조금 뭐랄까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조금은 의식을 가지고 봐야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막작들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가벼운 마음으로 봐도 아주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네. 아마 좀 그동안 지치신 분들한테 따뜻한 위로 그리고 감동을 좀 줄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작품도 정말 다양한 작품들이 있겠지만 그 축제에 오시는 분들을 더욱더 이 축제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또 부대 시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전주에서 열리는 행사잖아요. 그래서 전주 시민들과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을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 뭐 예를 들면 골목 상영이라는 이제 프로그램도 있고 야외 상영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뭐냐면 골목 상영은 전주 시내에 이제 몇몇 군데 골목에서 실제로 영화를 상영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뭐 영화의 거리에 있는 골목이라던가 예. 동문예술 거리라던가 남부시장 하늘정원이라던가 네. 뭐 이런 그리고 이제 도킹 스페이스라고 또 다른 공간도 있고 그래서 일종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치다가 일상에서 보실 수 있는 골목에서 영화제 기간에 영화가 갑자기 이렇게 툭툭툭 오, 튀어나오는 예.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길 가다가 어떤 선물을 마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겠네요. 영화 그렇게 선물. 느껴주시면 너무 좋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천변 같은 데를 걷고 있으면 같이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야외 상영은 이제 이런 아르헨티나에서 자신들의 반려견에 대한 영화를 만든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야외에서 틀고 혹시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영화를 보고 싶은 분들은 같이 네. 오셔도 좋은 그런 오. 행사입니다. 그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데요. 그 보통 이제 영화관 가면은 당연히 우리 그 강아지들과는 못 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확실하게 풀어주는 또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들과 소통하고 싶다라는 어떤 의지가 보여지는 그런 영화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 외부 사람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 네네. 타지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이렇게 전주국제영화제에 오면은 그래도 전주의 느낌을 이 영화제에서도 느끼고 싶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또 여러 장치들이 있을까요? 그럼요. 작년에도 예를 들면 그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골목 상영 같은 것들은 전주 분들도 보시긴 하셨는데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네. 그게 전주의 이 너무 고즈넉한 골목의 정치가 너무 좋아서 거기서 영화 보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사실 대표적으로는 전주국제영화제 하면 돔을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돔 상영관. 맞아. 그게 드디어 부활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올해 드디어 부활을 해서 이제 뭐 지역 분들도 그렇고 서울에서나 뭐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그동안 뭐 잘 만날 수 없었던 돔 상영작을 드디어 다시 그곳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날이 껴있잖아요, 영화제 네네. 기간에. 그래서 특별 상영도 좀 준비돼 있고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제 생각에 좋아하실 것 같은데 둘리 혹시 만화 아시나요? 아, 둘리 당연히 알죠. 비말 타고 내려온 그 네. 친구잖아요. 예. 네. 둘리도 이제 어린이날 네, 특별 상영도 오, 하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가족분들이나 이제 부모님들이 네. 자신이 어릴 때 봤던 만화 영화를 아이들이랑 같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서로 교감하는 자리겠네요. 하긴 요즘 아이들은 둘리 모를 거예요. 있습니다. 펭수는 알아도 둘리는 모르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러네요. 예.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 전주국제영화제와는 그 한 2004년부터 이렇게 네. 인연이 닿았다고 들었어요. 꽤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릴 적부터 이렇게 영화를 좋아해서 이렇게 영화제에 이렇게 인연이 닿았던 건가요? 아니면 뭐 영화에 관련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걸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영화에 한참 빠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뭐 만화, 영화 이런 어떤 공상적인 이미지를 나열하고 있는 어떤 매체에 빠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특히 영화가 제가 느꼈을 때는 그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나의 일상을 다 잊고 전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여행하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었고 그래서 영화 감독이 돼야겠다 결심을 했었죠. 오, 영화를 직접 만들어 봐야겠다. 그럼요. 네. 그래서 한 4년 열심히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예. 배워도 보고 했는데 제가 이제 졸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나의 재능은 연출에 있지 않다. 해보니까 안 되겠구나. 네, 재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 나의 재능이 있는 것과 만나게 하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영화 산업 내에서도 저는 이제 뭐 사람도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다른 사람이 봐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되게 간절했어가지고 네. 그 일을 하는 게 실은 영화제에서 스태프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프로그래머의 일이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서 영화제로 방향을 감독에서 영화제로 이제 선회를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프로그래머로 이제 활약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또 작품들도 보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동영상 플랫폼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활발해지기도 했고, 그러면 내가 이제는 뭐 작은 어떤 영화라도 짧은 영화라도 내가 한번 좀 다시 한번 손대볼까 하는 뭐 그런 욕심은 전혀 안 나요, 이제는. 나죠. 네. 근데 이제 너무 영화 잘 만드는 감독님들 보면 네. 점점점 이런 네, 하게 되고 그렇지만 네네. 아마도 제가 한 70대 정도 되면 누구의 말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제가 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그때쯤이면 그냥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화를 이렇게 좀 잘 고르려면 어찌됐든 영화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눈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영화를 잘 보는 눈은 어디에서 키워야 될까? 이런 거 궁금해요. 왜 그 책을 잘 읽는 분들은 어떤 눈을 가졌길래 책을 잘 읽을까? 이런 거가 궁금한 것처럼 어떠세요? 눈은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는 눈은 다 있으시고 각자의 취향이 이제 좀 다를 뿐인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를 이제 뭐 관객으로서 볼 때와 전문가로서 볼 때의 차이점은 어떤 새로움이 있는 영화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그 차이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어떤 새로움인가를 알려면 기존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제 새로움이 무엇이다라는 것도 정의하고 맞다. 안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이제 영화 프로그래머 혹은 이제 영화 쪽의 전문가들이 지니고 있는 눈이 다른 지점은 그런 것 같고, 네, 다른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에 수많은 영화들이 있잖아요. 정말 저희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영화들이 탄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떤 영화를 좋게 볼 것인가는 자기의 맥락, 자기 삶의 맥락과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관객분들은 내 삶과 연결되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전문가로서 조금 다른 점은 내 삶과 연결된 영화도 좋아하지만 연결되지 않더라도 이게 현재 동시대에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한테 좀 질문을 던진다거나 혹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한 지점. 그리고 어떨 때는 영화가 퀄리티나 그러니까 만듦새가 좀 떨어지더라도 예. 이 영화가 얘기하고 있는 주제를 우리가 꼭 지금 이 시점에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런 주제가 있으면 이제 조금 논쟁적이더라도 소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를 보는 눈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때 그 영화에 대한 시선도 많이 높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화를 접할 때는 그 영화를 즐기거나 아니면 문화생활을 하거나 좀 휴식을 취할 때 영화를 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우리 프로그래머께서는 그게 일이잖아요. 그러면 쉴 때는 영화 보세요, 안 보세요? 쉴 때 영화 봅니다. 쉴 때도 영화 보세요? 그래서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예. 어제 뭐 했어요? 쉬는 날인데 네. 드디어 쉬는 날이었는데 뭐 하셨어요? 그럼 제가 무슨 영화 봤어요? 극장 갔어요? 시리즈 봤어요? 이러면은 놀 때도? 이런 표정을 지으세요. 네. 근데 저한테는 좋은 영화라는 기준이 다 다르긴 하지만 그 시간이 저한테 휴식을 주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보통 이렇게 독립 영화라든지 어떤 약간의 좀 의식 있는 영화들을 보다 보면 거기에 많이 좀 이렇게 좀 빠지기도 하고 거기에 또 그 성향이 맞춰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최근에 이렇게 막 흥행이 되고 있는 뭐 히어로 영화라든지 뭐 마블 영화라든지 뭐 기계 영화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니에요. 너무 좋아하고요. 예. 저는 정말 장르를 거의 한 장르 빼고는 다 좋아해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되게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각자의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뭐 어떤 거는 환상적인 정말 아름다움 같은 걸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막 스릴러 같은 것들은 제가 정말 평소에 못 느끼던 긴장감 같은 것들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각각이 다른데 그리고 요즘은 헐리우드 영화들이 너무 메시지도 잘 만들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네네. 요즘에.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장 대중적으로 푸는 영화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기법을 보기에는 헐리우드 영화만큼 또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보는 편에서 저는 공포 빼고는 다 봅니다. 공포를 안 보시는군요. 공포물을 안 보고. 네. 네, 피 많이 나오는 것들. 네, 그런 종류 제가 좀 힘들어가지고 못 보고. 네, 알겠습니다. 1년에 그러면은 일할 때도 영화 보시고 쉴 때도 영화 보시고 1년에 대체 몇 편 정도를 보시는 걸까요? 쉴 때 보는 영화는 몇 편 정도 보는지는 안 설러 봤는데요. 네. 이제 일할 때 보는 영화는 한 700편 내외를 봐요. 1년에? 700편 내에서 1000편 사이가 되는데 뭐 당연히 단편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예. 조금 1000편까지 늘려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하루에 한 3-4편씩 볼 때도 있고 많이 볼 때는 출장을 가거나 다른 영화제에 출장을 가는 경우는 예. 하루에 5-6편 보는 날도 있고. 그렇구나. 네네. 아니 저도 뭐 1년에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거나 아니면 요즘에 뭐 OTT로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봐도 그 10편을 볼까 말까 하는데 아니 세상에 그렇게 700편이나 넘을 정도로 영화가 많이 제작됩니까? 더 많아요. 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볼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전주국제영화제를 지금 준비하는 와중에 예. 저희도 이제 프로그램을 마감해야 되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이 책자도 보셔야 되고 정보를 보시려면 저희가 영화를 요 날까지는 다 선정을 하고 그 나머지 정보를 준비해야 된다 하는 날짜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 못 본 영화들이 막 눈을 아른아른거려서 저것도 아하. 아까워서 어떡하지 이것도 못 오. 봤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네, 들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명한 영화라든지 입소문을 탄 영화들만 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작품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작품들이 세상에 정말 많은데 그런 작품들은 소비자하고 이렇게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작품들하고 우리 소비자가 연결이 돼서 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전혀 모르거든요. 네. 그런 방법을 혹시 하나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떨까도 싶어요.
실은 요즘은 제가 느끼기로는 온라인상에 너무 많은 콘텐츠가 있어가지고 마음을 먹으면 보실 수 있는 방법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오히려 이게 콘텐츠가 너무 많다 보니 뭐가 좋은 영화인지 혹은 몰라요. 예. 내 취향에 맞는 영화가 뭔지 그거를 고르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진행자님도 이렇게 나 뭐 하나 봐야지 하고 온라인 플랫폼 들어갔는데 네. 고르다가 30분이 가고 네. 그러면 이 30분 동안 영화 한 편 내가 반은 봤겠네? 뭐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네. 그래서 그럴 때 오히려 프로그래머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세상에 많은 영화가 있는데 그중에 이런 영화는 뭐 어떤 주제를 갖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줍니다라고 저희가 소개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전정화제 프로그램을 꼼꼼히 보신다면 본인한테 맞는 취향 같은 거를 좀 네.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주국제영화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여기서 정말 많은 작품들이 또 선정이 돼서 이제 관객들과 만날 텐데요. 어떤 기준으로 영화들을 선정을 했을까요? 네, 저희가 섹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영화관에 오셔가지고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는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 섹션들이 있고요. 그게 이제 전반적인 게 있고 또 하나는 좀 실험적인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영화보다 낯선이라는 제목의 섹션이 있어요. 네. 그런 영화는 관객분들이 들어와서 이게 영화인가 아닌가라고 고민하게 만드는 영화들도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프론트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독립 영화들 중에 좀 주제가 세거나 뭐 정치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 환경적인 이슈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좀 발현하는 감독들의 작품들이 조금 많은 섹션이 프론트 라인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전주국제영화제가 다른 영화제랑 다른 차이점이 하나 가장 큰 게 있습니다. 네. 직접 영화를 투자하고 제작을 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라는 맞아요. 이름으로 예. 매년 장편을 3편에서 5편 정도까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작품도. 네.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에서 거의 최초로 혹은 한국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작품들이 그 섹션에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번에 한 편 소개를 하자면은 한국 다큐멘터리가 한 편 있는데 오, 네. 우리가 보통 무녀라고 하면 무당이라고 하면 네. 운명을 봐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20대 수진이라는 이 무녀가 남의 인생을 너무너무 잘 보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정작 자신의 인생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는 오히려 정작 자신의 인생을 고민한다라는 이제 주제의 다큐멘터리가 한 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에서 직접 네. 투자 제작한 작품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실험적인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선보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너무 실험적이다 보면 이제 관객들하고 어떤 교감이 좀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해요. 저도 예전에 나무라는 영화를 이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한번 봤는데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가 가다가 나무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그런 어떤 그 관객들 중에서 이게 무슨 영화야? 막 이렇게 뭐 그렇게 했던 막 반응을 보였던 관객들이 혹시 있었을까? 있죠. 이제 뭐 젊은 분들은 네. 그 자리에서는 표출 안 하시고 네. 온라인에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데 오늘 무슨 영화를 봤다. 네. 아니나 다를까 네. 30분부터 잤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자다 깼는데 화면이 그대로였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작년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너무 실험적이고 이해할 수 없고 이거에 대한 이제 분노의 표출을 영화가 끝나고 이제 영화관에 다 퇴장해 주셔야 되잖아요. 관객분들이 다음 상영을 위해서 그렇죠. 안 나가고 극장에 앉아서 나는 이 영화가 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앉아 있겠다고 항의의 표시로 앉아 진짜로? 있겠다고 네네 네. 안 나가신 분도 계셨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행위야말로 전주국제영화제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장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영화제 가서 이렇게 실험적인 작품을 보실 수도 없고 그거 영화를 보는 것 자체 그 체험 자체가 실험적인 행위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관객분들은 그 순간은 조금 이게 뭐야 싶을 수는 있지만 인생에 그런 경험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네. 그분께도 조금 그리고 저희에게도 네. 값진 순간이 아닐까 그런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안전요원분들은 이렇게 막 그분 이제 끌어내려고 힘들었는데 뒤에서 이렇게 팔짱 찌고 굉장히 흐뭇해 하셨을 거 생각하니까 약간 좀 이상하기도 하고 네, 좀 그러네요. 스태프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영화와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우리 프로그래머께서 가슴 뛰었던 순간, 가장 가슴 뛰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뭐 제가 처음 영화 쪽에 일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영화를 본 그날도 그랬고 그때도 이제 다른 영화제에서 제가 그냥 관객으로 고등학생 때 이제 교복을 입고 학교 끝나고 이제 시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시험을 끝나고 나면 일찍 점심 전에 끝나잖아요. 그럼 오후를 통으로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근데 밥 먹을 시간이 아까워서 초코파이 하나 사서 그냥 쉬는 시간에 영화 보고 영화관을 옮겨 다니면서 영화를 봤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제가 느꼈던 기억은 자유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일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자유로움을 영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뭐 그런 어떤 환상을 주는 영화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지금 40대 초반인데 20대 초반에 느꼈던 어떤 방황, 불안함,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그대로 또 담아줬던 영화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고양이를 부탁해라는 정재은 감독의 영화는 제가 20대 초반에 만났던 영화였는데 이제 IMF 세대를 지나고 나서 되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젊은이들, 여성 젊은이들을 그린 영화였어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근데 그 영화 마지막에 그 친구 둘이서 어디론가 알 수 없는 공항에서 어디론가를 떠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되게 영감을 받아서 저도 좀 더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다. 도전을 무서워하지 말고 있는 환경에 갇히지 말고 새로운 세계로 좀 나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생의 영감을 주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죠. 사실 그 영화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되게 커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책에서 그걸 발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영화 속에서 그걸 발견하기도 하고 우리 그 프로그래머께서는 또 영화를 통해서 그 자신의 인생을 또 바라보는 그런 능력까지도 한번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번 영화제가 전주 시민들에게 그리고 또 관객들에게 많은 영화인들에게 어떤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우선은 즐거운 에너지를 좀 드리고 싶어요. 따뜻하고 즐거운 에너지, 그리고 무엇보다 전주국제영화제는 봄에 열리잖아요. 네. 정말 전주하면 저도 예전에 파란 하늘, 활짝 핀 꽃, 그리고 이제 전주의 아름다운 그 공간들 이런 것들이 되게 관객한테 주는 어떤 즐거움, 활력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에너지를 이제 관객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또 소소하게 프로그래머로서 또 조금 바람을 해본다면 저는 어쨌든 영화를 소개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고른 영화들 중에 한 편이라도 감히 바라건대 이제 관객 여러분들이 보시고 네. 뭐 충격을 받든 네. 아니면 이 문제 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고민을 하시든 어떤 방식으로든 관객 여러분 삶에 좀 연결되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영화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새로운 서사가 좀 생기는 그런 시간을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나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이자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기는 그래서 타인에 대한 상상력을 조금은 넓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서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이 너무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프로그래머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영화제가 너무 기대가 돼요. 많이들 오세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또 정상화가 되는 영화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서 다시 한번 또 실험적인 영화를 또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올해는 조금 대중적인 영화도 저희가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도 있고 그리고 지옥 만드신 부산행 만드신 연상호 감독님의 작품도 다시 소개하는 그렇군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감독님 직접 오셔가지고 관객 여러분들이랑 질의응답도 하실 예정이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영화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추억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